예, 여러분 오신 거 환영합니다. 예. 병이 하나면 약이 몇 가지입니까? 병이 하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약이 1000가지, 10,000가지라 그러는데,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10,000가지 질병의 치료법은 오직 하나다. 그러면 그걸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 하면은, 다른 여러 가지 적어도 있지만, 병원에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검사가 뭡니까? 피검사지요. 성경에도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피가 생명과 일체라 이러거든요. 그래서 건강은 어떻게 하면 좋은 피가 만들어지고 잘 순환되게 할까? 사실 그게 제일 핵심이에요. 근데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가 암보다도 더 문제가 되는 게 노인들 치매입니다. 이 원인이 뭔가 봤더니만 우리가 화가 나면 피가 거꾸로 선다 그래요. 그죠? 피는 원래 이게 머리에서 이렇게 발로 흘러줘야 됩니다. 근데 심장의 혈압을 0으로 기준을 잡으면 머리는 심장보다 10이 낮고 종아리는 심장보다 90이 높아요. 심장을 중심으로 보면 머리하고 종아리하고 혈압 차이가 100배가 나요. 근데 이제 아래쪽으로 피를 잘 가게 하려면은 뭐가 필요한가 하면은 하체에 힘이 들어가야 돼요. 하체에 힘이 들어가려면 무거운 걸 이든가 지든가 매든가 해야 돼요. 근데 요즘 우리가 무거운 걸 이고 지고 메고 하는 게 있나요? 이 피가 이 밑으로 안 가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발이 차요. 그 대신에 열은 위로 올라가요. 반대지, 그죠? 배꼽을 중심으로 아래쪽은 차고 위쪽은 열이 나요. 그래서 이제 위쪽으로 이게 피가 계속 올라가면 이제 우리가 화가 나면 열받는다 그러잖아, 그죠? 열받으면 혈액 속에 에너지로 쓸 당분은 많이 들어가는 반면에 산소 공급이 안 되면은 피가 엉겨버려요. 이런 엉긴 피가 우리 뇌라든지 가슴 쪽에 이렇게 뭉쳐버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병이 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병이 보면 이 배꼽을 중심으로 위쪽은 열이 뭉쳐서 오는 병이 대부분이에요. 반면에 배꼽 아래쪽은요, 피가 안 가서 오는 병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개 보면 피가 이 하복부 쪽에 오지 못하면 첫째 나타나는 증세가 뭔가 하면 추운 겨울에 손이 꼽으면 어때요? 잘 안 움직이지겠죠, 그죠? 이 장이 잘 안 움직여지면은 변비가 올 수 있겠죠. 그럼 우리 관절에 연골은 따르면 재생이 잘 안 돼요. 근데 피가 배꼽까지로 모았는데, 아랫배도 모았는데, 무릎을 못 지나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연골이 따른 만큼 재생이 안 돼서 퇴행성 관절염이 빨리 오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피를 발 쪽으로 가게 할까 해보면, 근데 요즘은 다들 보면 차에 뭐 싣고 가고 구르마에 끌고 가지 이고 지고 매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발 쪽으로 피를 모이게 하는 방법은 하루 한두 시간이라도 맨발로 걸어주는 게 제일 효과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발을 자극을 주면 머리 쪽에 피가, 열받는 피는 발 쪽으로 가고 발에 식은 피는 머리 쪽으로 가면 두한 종결이 되겠죠. 그래서 잠잘 때 나는 자꾸 베개를 높이 베야 좋다 이런 사람은 머리가 열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피가 자꾸 위로 올라올 때 이 위장의 리듬도
이 피가 아래쪽으로 흐르면 밑으로 이렇게 파도 쳐서 내려가는데 열받으면은 위장의 리듬도 위로 쳐버려요. 그러면서 위장에 있는 산을 갖다 위로 밀어 올려버려요. 그러면 위벽은 위산으로 보호하는 점액이 나와서 이렇게 싸주는데 식도는 점액이 안 나와요. 그러면 그 염산, 테러하는 염산만큼 산도가 높은 산이 식도를 태워버려요. 그게 역류성 식도염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제일 많은 병이 위장병이에요. 그 위장병은 대부분 뭐에서 오는 것 같아요? 예, 이 위쪽으로 열을 받아서. 그래서 위장에 문제가 오는 사람은 뇌가 같이 문제가 오기 때문에 옛날부터 위가 막히면 뇌가 막힌다.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뭐 먹는 거를 어느 정도 가린다 그래도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 치유라는 걸 할 때는 자연 치유의 핵심이 뭔가 하면요. 내 몸 스스로가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은 언제 치유되는가 하면 수면 중에 치유가 일어나요. 그래서 잠자리에 들었을 때 위에 음식이 있으면 자연 치유가 안 일어나요. 희한하지, 그죠? 그래서 저녁에 먹고 자면 아침에 붓고 꿈에 시달리고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저도 이제 이걸 한 30년 하다 보니까 뭘 느끼는가 하면 우리 몸 스스로가 내 몸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력이 상실되어 버렸다. 그 인정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충치 먹으면 자연 치유로 충치가 없어집니까? 어디 가요? 치과 가야 돼요. 우리가 뼈가 부러지고 교통사고로 살이 터지고 혈관이 찢어지면은 그냥 자연 치유한다고 두면 돼요? 아니면 병원에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너무 이제 병원에 가서 항암제를 많이 맞다 보면은 현대의학은 아니야. 그렇지만 현대의학이 아니면 병의 진단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못해버려, 그죠? 그래서 모든 것은 몸을 중심으로 돌보되 균형과 조화가 필요해요. 우리가 곡식 먹고 두 끼 먹고 맨발로 걷고 밖에 잔다고 100% 치유가 되느냐? 100%가 안 돼요. 그리고 아픈 사람 하나도 없어야죠. 그러면 요즘 침 넣고 뜸 뜨고 보조식품 먹고 약 먹으면 다 낫느냐? 그것도 안 돼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강식품점을 하는 사람들은 요법을 해요, 요법. 요법이라는 건 뭔가 하면 위급할 때 그 원인을 갖다가 제거하는 방법이에요. 결석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수술을 하든 고추파를 깨든 깨내잖아, 그죠? 쓸개 돌이 베개에서 아프면 그 자유치유한다고 두면 안 되고 정 아프면 쓸개를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우리가 병원에서 수술하고 진단하고 주사 맞고 방사선을 하는 치료가 있다면 약국에서는 또 약을 먹는 게 있고 또 침 놓고 뜸 뜨고 한약도 있고 식품도 있고 어디에다 맞춰야 될지 감이 와요, 알아요? 알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것이 최고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렇습니까? 의사들은 의사들이 최고고, 약사는 약사가 최고고, 한의사는 한의사가 최고고, 또 그래서도 안 되는 사람은 또 어떤 보조식품을 먹어서 되면 보조식품 한 사람은 자기가 최고라고, 또 침을 잘 놓거나 뜸을 잘 떠서 고친 사람은 또 자기가 최고예요. 근데 어느 누구도 그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하지는 못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건축을 할 때 집을 먼저 짓나요? 기초를 먼저 하나요? 기초가 잘 돼 있으면 다 허물어져 가는 집도 대들보만 남겨놓고 다 부서져도 다시 리모델링하고 지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기초 없이 집을 지은 그런 아무리 잘 지어도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무너져요. 근데 저희가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기초를 얻는 거예요. 결국은 암 환자가 왔을 때 살고 죽는 것에 대해서 암이 얼마나 크느냐, 염증이 얼마나 크냐를 묻지를 않아요. 소화 잘 됩니까? 물어요. 왜 그럴까요? 제일 마지막에 에너지가 떨어지는 것이 소화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고 소화력만 있으면은 면역력이 있고 병을 이길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몸살이라서 된통 아플 때는 입맛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잘 맞을 때 일반 사람들은 연대가 맞았다 그러겠죠. 예. 근데 그런 요법들이 내가 2층에서 뭐 지붕에서 떨어져 가지고 다쳤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뭐 하면 좋겠어요? 일반적으로 침 놓는 데 가서 침 맞고 나면은 훨씬 어떻습니까? 좋아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장 빨리 우리가 어떤 막힌 걸 뚫을 때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도 기초가 잘 돼 있을 때예요. 그래서 누차 얘기하지 마라.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든 저녁을 굶는 겁니다. 예,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녁 한 끼만 제대로 잘 굶어주면은 면역력이 살아나고 회복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람들이 사실은 병이 들었을 때 모이면 먹는 얘기가 90%예요. 근데 뭘 먹을까에 대해서 인간의 주식은 곡식이라는 걸 항상 명심하면 제일 좋겠어요. 우리 몸에는 채소 소화액이 전혀 없잖아요. 단백질 소화액도 없어서 먹고 나면 썩어서 냄새가 독하거든요. 사실 그렇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방법이죠. 제가 한번 암을 제가 머리가 좀 벗겨졌잖아, 그죠? 어떤 영감님 한 분이 이 대머리 2다리만 다 나게 해준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2다리만 다 나면은 내가 떼부자 안 되겠어요, 세계적으로? 지금 이렇게 비쳐나왔는데 이게 나중에 새카맣게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단한 히트를 치겠지,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영감님이 이제 좀 서로 만날 일이 있어서 내가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이분이 뭘 하시는 분인가 하면 어성초를 하시는 분이죠. 300초도 하시고
우리 짝두콩이라는 거 압니까? 짝두콩. 그 짝두콩을 도두콩이라 그래요. 도두콩. 그 보니까 재배도 많이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그 왜 도두콩이라 그런지 아세요? 칼도자를 써서 병을 뿌리부터 잘라버린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만큼 그것이 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갔더니만 어성초에 대한 책, 뭐 300초에 대한 거, 도두콩에 대한 책을 제가 하나씩 제가 주는 걸 가져왔어요. 그걸 이제 쭉 보니까 과거에 중국에서 조선족인데 여자분이에요. 한의사인데 말기 암 환자, 난치병 환자를 90%를 다 고쳐가지고 중국에 신문에 나버렸어요. 근데 이분이 한국에서 와서도 뭐 인터뷰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을 이제 만나게 된 얘기를 우리가 이제 고창으로 이제 이사를 가게 돼가지고 같이 뭘 그분이 좀 하자 그래서 제가 환경스포츠신문 보도위원이고 거기 칼럼을 계속 써요. 이분은 거기 고문이에요. 그런 관계로 이제 환경스포츠신문 회장님하고 이제 같이 이제 만나게 됐는데 이분의 얘기가 모든 병이 암은 전부 다 피가 났다 그렇고 다 염증이다 이런 말을 해요. 염증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호감을 갖고 가게 됐는데 여러분 암이 염증이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요즘은 병원에 가서 암 치료할 때 암세포 종양을 없애려고 그지? 균을 죽인다는 말을 안 해요. 그죠? 암세포를 없앤다 그래. 우리 몸에는 1000여 종의 세균이 한 사람당 1kg씩 가지고 있어요. 위암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간암은 B형 간정균, 자궁경부암은 인유두종 바이러스, 유방암은 칸디다 알비칸스. 처음 이 암의 원인을 규명했을 때는 암은 염증이고 균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바뀌었어요. 균이 아니고 종양이 원인이다. 근데 암이 걸렸을 때 나이 든 분들이 빨리 자랍니까? 젊은 사람이 빨리 자랍니까? 혹시 여러분들 발에 상처가 생겨서 이 사타구니에 가래토시 쓴 적 있어요? 우리 몸이 염증을 해서 균이 들어오면 이걸 딱 싸요. 근데 이 균을 죽일 힘이 없으면은 계속 이 싸가지고 덩어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악화되지도 않고 싸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양성 종양이라 그래요. 근데 이 균들이 힘이 세가지고 이 막을 뚫고 막 공격을 해요. 그러면 기존의 세포로 안 되면 내 몸은 아주 특별한 세포를 만들어가지고 이 균들이 못 나오도록 계속 덩어리를 싸고 안에 균은 계속 공격을 해요. 그러다 보면 이 덩어리가 어떻게 될까요? 커지겠지요. 그리고 그 세포 속에 들어있는 균을 억제하기 위해서 특별한 세포를 만든 그 악성 종양이 문제일까요? 그 종양 안에 들어있는 균이 문제일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균이 문제예요. 그죠? 근데 이 영감님이 하는 말이 어성초는요, 벌레가 안 먹는데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비름화를 팔잖아요. 수은이 그게 강력한 살생제고 이명대고약 원료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균이, 암의 원인이 종양이 아니고 균으로 보면 균을 죽일 수 있는 걸 찾을 수 있어요. 일본의 그 썩지 않는 사과라는 책 보신 적 있어요? 아오모리의 그 농부가 썩지 않는 기적의 사과를 만들어가지고 히트쳤고 우리나라에서도 재배하잖아, 그죠? 부인이 농약을 치다 농약 중독이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농약을 안 치고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산에 가서 보니까 흙이 좋더라, 그죠? 그래서 이분이 이 균 중에 방성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항생물질을 만드는 균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사과밭 밑에다가 콩을 뿌렸어요. 콩을 뿌리면 콩뿌리에는 혹이 달리잖아요. 그죠? 뿌리역 박테리아가 사과나무의 잎을 병들게 하는 균을 죽이는 항생제를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그 사과나무 밑에 콩을 뿌려가지고 해충을 잡고 입마른 병을 없애서 성공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새비름 거 뜯어가지고 말린 걸, 그 젖은 걸 바위 위에 올려놔도 썩어요, 안 썩어요? 안 썩어요. 그러면 썩지 않는 것들은 대개 어떤 기능이 있어요? 살균제 성분을 가지고 있어서 벌레가 못 먹는 거예요. 그 어성초는 어떤 항생제를 가지고 있을까 봤더니만 설파민이라는 그 항생제의 한 4만 배를 가지고 있어요. 정상치에. 굉장한 살균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300초라는 거 아세요? 잎이 3개고 하얀색으로 바뀌고 꼬투리고 하얀 거. 꽃과 잎과 줄기가 하얗다고 해서 300초라 그러는데 이것도 벌레가 안 먹어요. 그 다음에 크로바 있죠. 붉은 꽃 피는 크로바. 그것도 이게 항생물질을 만들어요. 그 옛날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약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감님이 그 책 중에 보니까 그 중국에서 그 조선족 의사가 이 300초를 주 원료로 해가지고 뭐 기타 다른 걸 좀 섞어서 했는데 이 종약이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감님이 또 그걸 또 연구를 해가지고 그 막 엄청난 양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한 말을 얻어왔어요. 근데 얻어와서 보니까 여기 또 저쪽에 우리 자매님도 유방암인도 왔고 우리 선생님도 이제 암이고 그래서 내가 가기 전에 이제 한 병씩 드려보려고. 일반 항생제나 항암제는 그냥 쓰면 우리 몸에 소화기관에 좋은 균이고 나쁜 균이고 어떻게 합니까?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목걸이도 팔고, 그죠? 목걸이도 팔고, 새비름도 팔아요. 왜 팔까요? 그게 전부 균을 죽이는 항생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우리 몸 안에 균들이 염증을 일으키면은 뭐가 생긴지 압니까? 찌꺼기가 생겨요. 혹시 여러분 이빨 닦을 때 한 달에 가끔씩 치과 가서 치석 제거하는 분이 있어요? 치석이 음식물이 끼어서 만들어질까요? 세균이 만들까요? 세균이 만들어요. 그러면 내가 치석이 생긴다는 사람은 이빨 사이만 찌꺼기가 낄까요? 혈관에도 낄까요? 혈관에도 같이 끼어버려요. 그러면 돌과 같이 딱딱한 것들이 우리 열받아가지고 피가 올라올 때 그 올라오고 산소가 부족해서 균들이 염증을 일으키고 독소가 혈관이고 이런 조직 속에
끼어버리고 균이 염증을 일으키면 특히 우리 50대면 뭐가 온다 그래요? 50견도 그 어깨 근육 속에 뭐가 박히는 겁니까? 석회질 지대로 생길까요? 균이 만들까요? 균이 만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한번 만들어지면은 자연 치유한다고 사라질까요? 왜? 피가 안 돌기 때문에 희망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그걸 짜개고 빼내기도 하고 아니면 운동을 좀 계속해서 서서히 혈액 속에 녹아들게 해서 이제 없애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제가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한 가지를 가지고 완벽하게 병을 치료하는 것은 이 시대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뭐가 유행인지 압니까? 의사들이 통합의학을 해요. 그 병원에서 한의사, 양의사, 식품, 자연의료법 전체를 통합해서 다 해요. 왜 그걸 할까요? 뭐 한 가지만 해서 이제는 안 된다는 걸 알아버렸기 때문에. 제 얘기는 그거예요. 저희가 식생활 개선을 하지만은 진단의학은 어디가 최고입니까? 양의사가 최고지요. 검사는 어디가 받아야 돼요? 병원에 가서 확실히 받아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병원에 검사를 받고 그냥 약을 쓴다면은 기초가 안 돼 있으면 결국 집이 무너져 버려요. 그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일반 자연 치유하는 분들이 좋은 것은 다 가지고 있어요. 제가 한 달 반 동안 대한민국에서 각 분야에 내놓으라 하는 유명한 사람들을 다 찾아다녀 봤어요. 이게 뭐가 문제인가 알아보려고. 나름대로 비방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뭐가 없느냐. 통합도 문제지만 기초에 대해서는 전무예요. 먹고 마시고 옷 입고 잠자고 씻고 이런 올바른 포맷에 대해서는 전무해요. 저는 무슨 병에 뭘 하나 딱 해서 고치고 이런 건 제가 잘 몰라요. 근데 저는 기초가 되는 먹고 마시고 옷 입고 잠자고 이런 거에 대해서만 오랫동안 한 거예요. 여러분, 기초 없이 집은 지을 수 없어요. 어디가 아프든 무슨 병이든 기본적인 것은 뭐를 잘해야 될까요? 기초를 잘 놔야 돼요. 그런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그걸 한다면은 효과도 빨리 볼 수 있고 더 이상 재발하지 않고 좋아지겠죠. 대부분 태어나기 전부터 생활을 바른 생활로 살아왔다면은 태어나서 내가 바른 생활을 또 살았다면은 이런 병이 없겠지만은 저부터도 그렇고 오랜 젊은 날 또 몇십 년씩 막 살다가 병 들어가지고 이제 자연 치유한다고 왔잖아요. 그랬을 때 이미 몸 안에서 굳어가지고 움직이지 않는 그 덩어리들이 녹아내린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무슨 요법 하는 거 오케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초를 안 해놓고 하게 되면은 계속 반복해야 되고 재발해야 되고 길이 있을까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에게 이제 자연 건강식품점이나 자연 치유한다는 사람들이 늘 찾아와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전에는 저도 상당히 배타적이었어요. 저도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내 것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나도 치과에 갈 때가 있고 교통사고 나면 병원에 가서 꼬매기도 하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뭘까? 어차피 인생은 공생이다. 공생이 뭔지 압니까?
개미와 진딧물이에요. 개미가 진딧물을 양치고 소치듯이 키워요. 그래가 진딧물 뒤에서 나오는 단물 빨아먹고 겨울 되면 굴에 들어갔다가 봄에 또 내오고 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콩이 콩을 못 만들어요. 콩이 버리는 광합성을 통해서 뿌리혹 박테리아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주면 뿌리혹 박테리아가 질소를 고정해서 단백질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제 생각은 겁니다. 하늘이 할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뭘 해도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신의 능력이 함께 해줘야 되겠죠. 보고합니까? 보고? 보고 알먹으면 어떻게 돼요? 테트로도톡신이라는 보고독은 청산가리의 1000배만큼 독하다 그래요. 그러면 양식 보고도 독이 있을까요? 아니. 양식 보고는요, 그 대량으로 키우게 되면 부딪혀서 상처가 생기니까 항생제에서는 사료를 줘요. 그러면 보고독은 보고가 만드느냐? 아니요. 암환자들이 보고알도 먹어요. 보고 장에 기생하는 아르테르모나스라는 미생물이 보고독을 만들어 주는데 항생제를 투여함으로 이 미생물이 어떻게 해요? 죽어가지고 양식하는 보고알은 한 사발을 먹어도 안 죽어요.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의 95%가 어디 있어요? 장에 있어요. 그 영감님 말이 저 있는데 소고기는 절대 못 먹게 해요. 왜 그럽니까? 했더니만 왜 못 먹게 할까요? 소가 요새 풀을 먹어요? 짚을 먹어요? 사료만 안 줘요. 농사진 노래 가보면 허옇게 해가지고 다 짚을 쌌잖아요. 그죠? 노래다 약 칩니까? 안 칩니까? 약 쳤을 때 그 약친 짚을 먹은 소의 그 몸에 뭐가 있어요? 그런 독성 물질이 들어가면 장에 있는 뭐를 죽여버릴까요? 내 몸에 면역 물질을 만들 미생물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죠. 결국은 모든 걸 총합해 봤을 때 인간의 장의 문제가 건강에 척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소도 약 많이 줍니까? 주의해야 되겠죠. 소도, 이 짐승들도 사료 먹을 때 약 주고. 그래서 우리가 이 먹거리에 조금 신경 써야 될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여럿이 모였지만은, 어떤 한 사람이 모든 걸 고칠 능력도 없고, 한 가지 방법으로 모든 병을 치료할 수도 없다. 그렇지만은, 결국은 살아남는 자가 성공한 거예요. 내가 뭐 심장병으로 내일 죽을 수도 있겠죠. 급살병이니까. 그러나 암 환자는 6개월 뒤, 5년 뒤, 10년 뒤에 죽을 수 있지만은 공포는 누가 더 느낄까요? 암 환자가 훨씬 더 느낍니다. 그래서 이게 살아남기 위해서 꼭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 절제를 제일 기초로 놔줘야 돼요. 예. 그렇게만 하면 나이 들어서 치매도 예방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왜 그럴까요? 복근 곡식을 먹으면은 이 혈관에 막힌 게 되게 뭔가 하면 기름때예요. 기름때. 기름때 제일 잘 빼는 게 비누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근데 우리가 비누 못 먹어요. 그죠? 옛날에 비누 없을 때는 잿물로 씻었잖아요. 나무가 탄 재, 볏짚이나 콩깍지가 탄 재에다 물을 부숴 우러난 물에는 탄산칼륨이라는 천연 잿물이 10% 나와요.
그래서 숟가락 푼 물에다 콩기름 넣고 끓이면 피로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볶은 곡식을 늘 먹게 되면 이 들어간 잿물이 어떻게 할까요? 예? 혈관의 찌꺼기 기름과 결합이 돼서 재활용 비료가 돼서 혈관도 청소하고 체지방도 분해하고 한 두세 달 먹고 나면 목욕탕 가도 때가 안 나와요. 피부를 할 때까지 다 분해하기 때문에. 꼭 사 먹으라는 것도 안 해요. 집에서 밥 해서 가지고 말려가지고 볶아 먹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생명의 기초가 되는 먹거리를 무시하고 다른 걸 했을 때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 병든 분들이 자연 치유할 때 우리 몸의 불변의 법칙을 무시해버리고 누가 좋다 그러면 몸이 좋은 거 생각 안 하고 생각이 좋은 건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누가 뭐가 좋다 했을 때 암 환자가 뭔가를 받아들이려고 했을 때 이것저것 다 좋다 하면은 어떤 걸 받아들여야 될까요? 암의 원인이 종양이 아니고 균으로 본다면은 내가 지금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 항균력이 있는가를 살펴야 돼요. 그렇죠, 그죠? 그럼 자연식품 중에서는 쇠비름, 어섬초, 삼백초 이런 것들은 뭐가 있어요? 항생제가 있어요. 그런 어떤 기준이 없으면 좋다 하면 이것저것 다 하다 보면은 1년이면 보통 1억 원치도 사요. 근데 별로 그런 것들이 도움이 안 될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마음이에요. 마음이 뭐 같아요? 사람들은 내가 좀 마음을 좀 밝게 먹어야 되지 이러는데 머리가 아플 때는 손이 어디 갑니까? 머리에 가요. 위장이 아프면 이 속에 여기 가요. 이빨이 아프면 여기 손이 가고 그 집 아들이 글쎄 나이가 7살에 교통사고로 죽었지. 참 마음이 아프지 했을 때 그 마음이 아프다고 할 때 느낌이 어디 갑니까? 아이고 마음이야 이렇게 아니면 가슴에 손이 가요. 가슴에 손이 가요. 그 마음이란 것은 머리에 있지 않고 어디 있다는 겁니까? 가슴에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혀의 감각 수은기가 아주 예민합니다. 그와 같이 심장도 좌우 심방과 심실과 심장의 영향을 거치는 관상혈관에 혀보다 더 섬세한 감각 센서들이 있어가지고 심장을 중심으로 흐르는 피가 심장을 지나갈 때요. 심장벽을 터치해요. 옛날에 신문고라는 거 압니까? 신문고. 너무 억울해서 성 밖에 있는 북을 두드려서 왕의 귀에 들려서 자기의 소원을 아뢰듯이.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격이 고약한 사람들 보면은 뭐를 고치라 그래요? 심보를 고치라 그러죠. 심보를. 그 말은 심장은 못 고쳐요. 심장을 중심으로 흐르는 뭐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피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란 피의 성질입니다. 피가 맑으면 마음도 맑아져요. 우리가 좋은 음악을 들으면 심금을 울린다 그래. 그죠? 심금을 울린다. 그 심장은 피가 연주하는 검은고 악기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항상 얼굴이 밝고 행복해 보이고 즐거우면 그 사람의 뭐가 행복한 거예요? 피가 행복한 거예요. 성질내고 짜증나고 불안하고 우울하면 뭐가 그런 거예요? 피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집에 사람이 아주 그 도백이 심하면은 아버지가 그렇고 자식이 그러면은 우리가 늘 하는 말이지요.
그 집은 피가 그래. 그 집은 피가 그래.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 몸은 피를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이 피를 담고 이 피를 돌보는 것이 몸을 돌보는 것이고 정신을 돌보는 것이고 마음을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는 건강만을 위해서 음식을 먹었지만은 이걸 생활하다 보면 뭐까지 바뀌어요? 마음까지 바뀌어요. 여유가 있어지고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고 조급증이 없어지고 병도 오래 알아보죠. 이게 수양이 돼요. 마음이 편해지면. 그래서 이 환자들이 제일 문제가 조급한 마음 아닙니까? 조급한 마음에 자꾸 독한 약이 들어가서 피가 탁해지면 더 조급하고 이성을 잃어버리고 누가 뭐 좋다고 뭐 계속 빨려 들어가다 보면 나중에 어느 상식을 벗어나는 데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음식을 바로 먹고 저녁을 굶고 분별력을 가지고 생활하게 되면 몸을 회복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여러분 요새 어떻게 병이 안 걸렸을 때는 몰라요. 우리 선생님도 이제 병이 한번 걸려보니까 세상에 고친다는 게 많습니까? 적습니까? 예, 암 고친다는 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근데 뭐 하나가 다 고쳤으면 대한민국에 세 개의 비행기가 다 올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일이 없는 걸 보면 사실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 수명을 타고나요. 면역력의 95% 장이 있다면은 먹거리를 아무 걸 집어넣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자살행위예요. 진짜 곡식 철저히 잘 먹어야 돼요. 인간의 주식은 곡식이에요. 왜요? 송충이는 솔잎 하나면 돼요. 누에는요? 뽕잎 하나만 먹어도 1600m 이르는 실크를 뽑아줘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당나귀는 자기가 좋아하는 마른 풀만 주면은 최하 40년에서 60년 이상을 살아요. 내가 좋아하는 빵을 주면 10년도 못 살고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먹거리에 대해서 그냥 뭐 건강 음식 그게 아닙니다. 이 음식이 딱 들어가면은 이 대장이 1m 50인데요. 여기에는 한 500여 종 이상 100조 마리, 대변 무게의 3분의 1이 다 미생물이에요. 얘들이 내 몸에 필요한 항생제, 항암제, 항균제, 비타민, 생명물질, 면역물질을 얘들이 다 만들어줘요. 아르테르모나스가 보고 장에서 보고에게 독을 만들어주듯이 푸른 곰팡이가 페니실린 만들어주듯이요. 결국은 우리 몸에 항암제를 만드는 공장은 어디 있습니까? 내 장 안에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맨발로 다녀가지고 머리를 올라가던 피가 아랫배로 와서 이게 발효가 일어나야 돼요. 발효가 일어나려면 배가 차야 될까요? 따뜻해야 될까요? 따뜻해야 돼요. 사람들이 그래요. 냉체질이 암체질이다. 전신이 맹한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제일 큰 문제는 아랫배가 차면 문제예요. 아랫배가 차면은 면역물질을 못 만들어요. 그래서 조선시대 임금님 똥은 매우라 그래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 나무로 만든 나무 변기, 매우틀을 만들어서 임금님 똥을 받으면요. 궁중 내의원들이 맛도 보고 냄새도 맡고 색깔도 봐가지고 음식을 가져줬어요. 똥은 싸러 가지만 별은 보러 갑니다. 우리가 말 그대로 황금 똥을 봐야 되겠죠. 그러려면 생채소, 생과일은 끊어버리세요.
왜 그럴까요? 모든 균은 당분을 매체로 살아가요. 빵을 만들 때 이스트 균만 넣습니까? 당을 넣어야 됩니까? 당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페트라는 사진을 찍어보면요. 이 포도당에다 양성자를 넣어가지고 추적 사진을 찍어요.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당 대사가 4배가 높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적 사진을 찍어요. 당이 소모가 많으면 그게 분명히 암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경우에 이제 자연식 암 환자들에게 건강이 좋다 그래서 막 과일을 많이 먹인다. 뭐 좋다고 꿀을 많이 먹는다. 이거는 치명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지 이 철저히 잘 씹어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음식에서 나오는 유익은 양에 있지 않고 입안에 머무르는 시간의 길이에 달려있다. 그리고 이제 겨울이 다가오잖아, 그죠? 대개 보면 암이 걸리면 공기 좋은 데 가서 휴양하라 그래요. 공기 좋다는 말은 산소가 많다는 거 아닙니까? 1931년도에 독일의 오토 바르부르크 박사가 정상세포에 48시간 동안 공급되는 산소를 35%로 줄였더니만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산소가 부족하면 균이 번식하고 조직이 암화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가 있으면 가슴이 답답해요? 시원해요? 예. 뜨거운 데 들어가 있으면 폐가 다쳐서 산소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춥다고 겨울에 뜨거운 방에 등을 대고 자버리면 이거는 치명적이 될 수 있어요. 이제 겨울 다가오니까 밤에 잘 때는 방에 보일러를 좀 낮췄든지 끄고 이불 잘 덮고 문 조금 열고 그렇게 하면 연료비도 절약되고 건강에도 좋겠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제 사이트 속에 여러 가지가 이제 많이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핵심은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이거 하나로 만병이 다 고쳐지지 않는다. 그렇지만 바른 생활이라는 이 생활 없이 만병이 고쳐지는 일은 절대로 없다. 왜? 기초가 안 된 데는 어떤 집을 지어도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한 분야를 딱 할 수도 있겠지만은 필요한 것을 잘 가려서 조절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도 철에는 곡식하고 떡만 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해가 없는 이제 살균제로 뭐 쇠비름이라든지 성경에 나오는 유향과 몰약, 몸에 이 나쁜 균을 선택적으로 체액을 딱 빨아내가지고 완벽하게 죽여버리는 방법. 방부제가 우리 저 매실 액기스 담글 때 설탕 넣지요. 그러면 매실이 어떻게 됩니까? 쪼글쪼글해지죠. 배추에다 소금 절여놔도 배추가 삼투압에 의해서 체액을 빼내버리잖아요. 그 유향과 몰약이라는 것도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런 것 역할을 하는 것이 방부제 역할을 통해서 균을 죽이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유향과 몰약은 들어가면 균이 제일 많은 소화기관에서부터 이 해로운 균들의 체액을 빼내가지고 얘들이 활동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요즘 뭐 막 먹고 사는 세대니까. 그래서 이제 어쨌든지 여러분들이 이제 환경이 열악해지고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뭔가를 이제 선택해서 써야 될 때 어떤 체력과 기력을 보하는 것은 생활 습관을 바람을 할 것이고 또 몸 안에 어떤 정결케 하는 것, 균들을 죽이는 방법은 어떻게든지 해가 없으면서 살균력이 강한 것들은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암 환자들이 대개 방사능 많이 치료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연 방사능도 있어요. 제가 이제 강의했지만은
칼륨 40이라는 자연 방사능. 이거는 모든 식물 섬유질 속에 들어있는데 태우지 않으면 분리돼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볶아 먹는다든지 떡을 먹을 때도 좀 잘 구워서 드시고, 이것이 보통 20에서 한 30 정도 베크렐 들어있다면 바나나에는 한 100에서 한 300 베크렐 들어있어요. 바나나도 방사 에너지를 많이 냅니다. 근데 그보다 더 많은 게 표고버섯 700 베크렐. 이 암 환자들은 뭐가 좋을까요? 예, 방사능 치료는 뭔가 하면은 세포의 최소 단위, 모든 균의 최소 단위는 원자예요. 그지? 원자. 세포 하나가 120쪽의 원자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원자는 원자핵이 있고 그 주위를 도는 전자가 있어요. 이 빛의 파장이 들어가면서 원자핵을 돌고 있는 전자를 튕겨내버려요. 그러면 이 원자핵은 그 성질을 잃어버리고 별이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슘이나 우라늄 이런 이제 방사선 치료가 있다면은, 자연 방사능으로서 인간이 먹어도 해가 없고 계속 열을 내줄 수 있는 것은 칼륨 40인데, 이것이 제일 많이 든 것이 다시마. 다시마 쌉니까? 근데 다시마를 되게 끓이잖아. 그죠? 그러면 이게 잘 안 빠져나와. 이게 뼛속에 많이 축적이 되면은 지구가 지금 끓고 있나요? 막 바위가 속에서 끓고 있잖아요. 왜 끓고 있을까요? 우라늄과 토륨이라는 방사 에너지에 의해서 나오는 열로 인해서 끓고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냉체질이 암체질이면 열을 내려면 우리가 심토불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러면 지구가 열을 내는 그 원리를 우리 몸에 적용하려면, 지구가 방사능으로 인해서 열을 낸다면 우리 몸도 뭘로 열을 내야 될까요? 방사능으로 열을 내야 되는데 우리 몸은 칼륨 40이라는 방사능 에너지가 뼛속에 많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밥보다는 볶은 음식들, 그 다음에는 다시마 티각 같은 거, 아니면 우리가 그 구운 다시마 환이 있어요. 왜 구워서 할까요? 일반 섬유질, 우리가 현미밥 먹고 화장실 가면 대변에 그냥 빠져버린다고, 그죠? 근데 구운 거는 그게 탄소가 되면서 세포질이 열리면서 칼륨 40이 분리돼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방사능 측정기를 갖다가 다시마에 대면요, 수치가 엄청나게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나는 냉체질인데 해가지고 자꾸 뜨거운 데가 지질 것이 아니라, 몸 스스로가 열을 낼 수 있는 매체들을 먹는 음식 속에서 찾아 먹어버리면 해결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방사능을 쬐가지고 전리를 일으켜서 암세포를 파괴하고 균을 죽이는 방법이라, 칼륨 40이라는 방사능이 몸에 축적이 되어가지고 이것이 전리를 일으켜서 암을 치료하는 거나 다를까요? 같아요. 원리가 같아요. 그 자연 치유라 그래가지고 방사능 치료가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계적인 조그마한 걸 보기보다는 지구 전체를 한번 보고 우리 몸을 비유해보고 거기에서 어떤 답을 얻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지 여러분들이 오늘 이 기회를 통해 가지고 자연을 보는 시각, 또 우리 몸을 대하는 어떤 폭이 조금 넓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우리가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가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소망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빠른 회복이 있게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